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과 경제계 등에서 요구해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논의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. 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재정 투입도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. 그간 추경에 회의적이었던 정부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가 국회와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.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최 대행은 반도체 특례법 등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정협의회 조기 가동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. 최 대행은 또한 한미가 최고의 파트너라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이 한국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기존처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제의요구했습니다.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,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남용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도 최 대행이 공포를 거부하며 국회로 되돌아갔습니다.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. 한국은행이 금리로 경기를 조절한다면 정부는 예산으로 조율합니다. 통화정책은 하는 목, 재정정책은 정부 몫인 셈인데 이창용 총재는 재정정책, 즉 추경을 명시적으로 주문했습니다. 성장률이 이제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당연히 통화정책 외에도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추경 시기는 가급적 빨리, 액수는 15조에서 20조 원으로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. 성장률이 0.2%포인트 떨어졌을 수 있고 그걸 만회하려면 그 정도 규모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추경 때마다 여야가 다투는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논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. 자영업자가 어려우면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막 무차별 지원하는 것보다 자영업자를 타겟해서 지원하는 거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? 출범은 했지만 성과는 없는 여야정 협의체 운영 방식도 지적했습니다.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의식해 자신의 발언은 매우 경제적인 메시지라고도 말했습니다. 여야정 협의회를 투티어로 나눠서요. 정치 문제 다루는 쪽 하나, 경제 문제는 실무자들이 딱 끼어서 이것도 정치적 발언인데. 이 총재는 최근에 상황 변화가 중대하다며 2월 경제 전망 발표 전에 다음 주쯤 중간 점검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. 이건 역시 전에 없던 일입니다.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. 서울 강남역 근처 일식집입니다.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 자리가 찰 줄을 모릅니다. 코로나19가 한창이던 3년 전 문을 열었는데 그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. 옛날에는 조금 이런 단체로 많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은 많아봐야 한 3-4명? 올 3분기까지 소매 판매는 10분기 연속 줄어든 상황. 여기에 계엄, 탄핵까지 겹치며 소비 실종이란 말까지 나옵니다. 장사가 그 이후로 바로 좀 안 됐습니다. 완전히 격곡됐습니다. 뉴스 속 경제 심리를 보여주는 뉴스 심리 지수는 100을 넘어야 긍정적이란 뜻인데 트럼프 리스크 가시화로 100을 뚫더니 계엄 이후 급락해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찍었습니다.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 한국 성장률을 2% 안팎으로 줄줄이 낮춘 상황에서 내수 침체가 더 오래가면 잠재 성장률인 2% 달성도 어렵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. 추경을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자영업자들이 좀 매출을 좀 올라가게 도와주는 것이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 외식업과 숙박업 절반 정도가 계엄 사태 이후 예약 취소 등 피해를 봤다고 답했습니다.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. 국가재정법이 정해둔 여러 추경 요건 중 현재 적용 가능한 건 경기 침체 요건입니다.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아직 개시도 안 했는데 추경 요건을 따지는 건 무리란 입장입니다. 정부 역사상 1월 추경은 한국 전쟁 중인 1951년, 코로나 대유행 때인 2022년 두 차례 있었습니다.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방안을 동원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감액된 상태로 예산이 통과되었던 거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차원에서 추경 항목도 넘을 산이 많습니다.
민주당은 지역화폐, 인공지능 예산, 전력 기반 시설 예산 등을 우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정부와 여당은 본예산 때 대폭 깎인 예비비와 특수활동비, 정부 역점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이 더 급선무입니다. 민주당 내에선 한 차례 추경으론 부족하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어 여야의 추경 퍼즐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 앞선 두 차례 탄핵 국면 때는 추경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.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.